연자께서는 파센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장님으로 계시고 허대석 단장님이시고요. 제목은 환자중심 임상연구의 배경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 의학한림원 인스티튜트 오브 메디신,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에서 환자 중심성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의료기술별로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 자원들이 융합돼 가지고 환자 개인별 선호나 가치까지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환자 중심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 피커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여러 가지 요소, 8가지 핵심 요소로서 환자 중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은 제목이 길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의료기술이라는 부분은 흔히 이야기하는 Evidence Based Medicine, EBM, 즉 근거 기반 보건의료에서 말하는 의료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추가된 환자중심이나 최적화는 어떤 의미인가? 이 단어들은 가치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질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이 있을 때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임상 연구를 통해서 밝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치, 그러니까 밸류 베이스드 헬스케어의 개념이 포함된 연구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디컬 디시전 메이킹, 즉 의사 결정에는 큰 변화가 이제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서 저산소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한다면 기술적 관점에서는 이건 근거 있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하지 않겠다 하고 그 다음에 편안한 임종을 위해서 호스피스를 택한다면 이것 또한 가치적 관점에서 보면 타당합니다. 그래서 메디컬 디시전에서 의사의 기술적 판단 외에 환자의 가치관도 반영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주는 이 사례고, 이런 요구들이 의료 현장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서 폐렴 등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했을 때 중환자실로 환자를 옮겨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할지에 대해 조사를 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동일 환자에 대해서 담당 의사와 주 보호자의 의견이 일치할 확률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39.4%에 불과합니다. 이런 환자에서 인공호흡기는 근거 있는 의료 행위이지만 의미 있는 생존 기간이 아닌 고통받는 기간만 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환자가 동의한다면 호스피스로 옮겨서 환자의 고통을 최대한 줄이고 삶의 마지막 시간을 가족들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8세 남자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검진 결과 허빈성 폐렴,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로 진단돼서 항생제 치료 후에 호전되어 귀가했는데 몇 주 후에 다시 폐렴이 발생해서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데 이 환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균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폐렴을 빨리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등의 연구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기술 중심의 연구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환자분의 문제는 사회복지사가 환자를 면담해 본 결과 이분은 1년 전에 할머니가 부인이 사별하고 돌아가셨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하셔서 식사를 그런 때가 많았고 거의 매일 술을 드셨는데 음주 과정에서 구토를 하다가 허빈성 폐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검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이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환자는 오히려 장기적인 돌봄계 케어 플랜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 환자가 직면한 반복되는
폐렴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건 이처럼 환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의료 자원하고 복지 서비스까지 융합해서 접근하는 하나가는 그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던 근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가치의 개념을 반영해서 근거도 높고 가치도 높은 것은 필수 영역이고 이 반대로 두 가지가 다 낮다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은 이제 가장 흔히들 이제 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게 가치는 있는데 근거가 낮은 이런 수준의 이제 연구들이 공익적 임상 연구의 필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EBM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고비용 문제들이 있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평가를 통해서 밸류 베이스드 메디신으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밸류 포 마니를 조사하겠다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경제성 평가의 접근입니다. 근데 가치라는 것이 이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영역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만으로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이 고려돼서 유로피안 유니온에서는 개인적인 가치, 기술적 가치, 의료자원 분배의 정의, 소셜 밸류 이런 가치 개념을 포괄해서 평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포 마니의 좁은 개념에서 보다 포괄적인 밸류 베이스드 헬스케어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됩니다. 가치 영역에서 이제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제 스테이크홀더는 다양합니다. 여러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데 결국은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런 뜻이 여러 기관에서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 입장에서 최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료 자원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까지 인테그레이트하는 코디네이트된 케어 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 메디컬 디시전 메이킹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트널리스틱 디시전, 의사가 기술적 판단을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하는 절차를 우리가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기술 중심의 의료 결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의 의료, 가치 중심의 의료에서는 쉐어드 메디컬 디시전이 필요한데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리 아트리 디지즈 환자에서 그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있다고 할 때 이 환자가 이 환자에서 폐에 렁에 메스가 발견됐을 때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료진이 출혈 위험을 생각해서 아스피린을 중단하면 혈전의 위험이 있고 반대로 아스피린을 중단하지 않은 채 조직 검사를 하다가 보면 또 조직 검사 과정에서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양쪽 다 이제 의료 분쟁으로 내다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페이션트 센터드 케어의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알리고 환자의 의존을 존중해서 디시전 메이킹하는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이 필요한데 일종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그 스킬 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의료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기술 중심 의료에서는 의료기술 분야의 세분화, 서브 스페셜리제이션이 뭐 대단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환자 입장에서 최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소화기 내과도 여러 분야로 상부위장관, 하부, 위담체, 굉장히 분화가 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기술 중심의 수직적 전문화도 중요하지만은 환자 입장에서 이를 수평적으로 여러 직종들이 화합해서 리소스를 코디네이션하는 대표적인 예가 호스피스 팔리에이티브 케어나 호스피탈리스트 같은 접근이 수평적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의 그 어떤 접근에서는 기술 중심의 수직적 분화와 함께
이런 수평적 어떤 융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분야의 연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은 갑자기 뭐 생긴 건 아니고요. 선행 사업으로 2004년부터 질환변 임상연구센터, NSCR, NHCR 등으로 맥을 이어왔습니다. 예. 이제 이 연구를 왜 우리나라라는 의료 환경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가? 지난 5, 6년을 돌아보시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본인 부담금까지 다 합하면 건강보험으로 지불되는 의료 비용이 65조 7천억 원에서 120.8조, 약 56%가 총 진료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만날 보장성 강화라는 이름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63.2에서 65.3으로 2%의 상승에 불과합니다. 불과 2%의 보장률 상승을 위해서 의료비를 56%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 중심의 의료로서는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공익적 임상 연구,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과 같은 공익적 임상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의료 자원이라는 건 한정돼 있는데 한정된 자원 내에서 우리가 보다 나은 신약이나 의료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있는 낭비적 요인을 이제 선순환 구조로 제거해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정책 마련의 근간을 하는 임상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펀딩 소스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 저희는 지금 일반 국고에서 하고 있지만은 저희보다 앞서 나가는 좀 더 이런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영국의 NIHR의 경우 NHS 보험 예산의 1% 이상을 이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경우 1년에 대략 이는 연구에 1.5조 원을 투입하고 있고 미국의 피코로이의 경우도 펀딩 소스의 20%는 국고에서 지원하지만은 이런 연구의 결과가 결국은 건강보험의 재정의 건전화에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의 80%를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보험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에서 환자 1인당 일정액을 국세청을 통해서 자동으로 지불하게끔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일반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이거 플러스 이 사업이 틀을 잡기 위해서는 건강보험하고의 연계성이 앞으로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이라는 것은 뭐 기존에 하던 우리가 EBM 연구의 틀에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근거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근거가 그런 어떤 선별된 근거가 아니고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추구하고 있고 또 바라보는 관점이 환자 중심으로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바라보는 거고 또 일회성 연구가 아니고 거기서 축적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연계 융합해서 데이터 쉐어링을 통해서 후속 연구, 즉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는 사회적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기술 중심적인 의료하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환자 중심 의료가 뭐가 다른가? 에비던스가 중요한 건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는 가치가 그게 추가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화는 버티컬한 것보다는 수평적인 걸 지향하고 의료 자원을 분절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환자 입장에서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까지 융합하고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을 지향하면서 성과 지표는 질적 향상을 하고 퍼포먼스에 따르는 페이먼트를 지불 방식을 추구하는 이런 틀의 새로운 의료 연구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아직 온라인에서 질문은 없는데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개념적인 정리가 평소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직 고전적인 의료가 거의 뭐 메인을 이루고 실제적으로도 대학병원에서도 많은 의료들은 제가 볼 때는 뭐 대부분 아직 고전적인 형태의 메디컬 디시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연구자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럼 어떤 형태의 연구 준비를 하는 것이 이런 가치 기반의 의료 연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이제 기간 동안에 이제 연구를 이제 지원하면서 느낀 거는 자유 공모를 하면 대부분 연구자 눈높이의 그 주제를 제안합니다. 동일한 입장이라도 대부분은 이제 본인이 연구의 수월성이 굉장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데이터베이스 또 연구 기법.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 수용성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나중에 그 진료 현장에서 다른 의사들도 따라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성과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 주제 선정부터 저는 좀 그 시각을 달리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 단체하고 접촉한다든지 또 뭐 그런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환자 입장에서 이게 어떤 게 가장 필요한가 그 리서치 퀘션 설정하는 것부터가 눈높이부터를 잘 조정하시는 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 어떤 첫 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